반갑습니다. 타임 레머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벌써 연휴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꾸준하게 컨텐츠 만들면서 성장해 보도록 하시죠.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 나겔이 나오면서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조금 더 파보게 되면 여기 지금 헤드라인에는 스테이블 코인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보이실까요? 유로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CBDC가 유럽의 결제 주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전체 판때기에서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약 99% 정도가 되거든요. 민간 업체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각국의 통화 주권 자체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유럽 통화 정책과 결제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중앙은행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유럽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 유럽뿐만이 아니죠. 인도, 러시아,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들의 결제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지고 있고, 각국을 대표하는 결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탈리아 중앙은행 역시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 현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끌고 있죠. 이 디지털 유로 같은 경우에 이 CBDC 같은 경우에 결제 혁신 가능성 또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작년 9월 기사거든요. 내년 2단계 올해 이제 2단계 파일럿에 돌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겠죠. 사실상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탈리아 중앙은행이나 독일의 중앙은행이나 이 중앙은행을 관리하는 Central Bank of Central Bank라고 불리우죠.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위험한 주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통화 주권 약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 투명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뱅크런처럼 코인런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굳건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각각의 섹터별 대장 코인뿐만 아니라 이 CBDC의 세상에 왔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네덜란드 쪽 오렌지 군단이라고도 잘 불리우죠. 비트코인 보유세에 대한 도입 수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실현 이익에도 약 36%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투자하기 싫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미실현, 내가 아직 실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득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맞는다라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거죠. 업비트 투자 내역 봤는데 XRP가 50% 익절권에 지금 있어요. 아직 익절 안 했어요. 나는 100% 이상에서 팔고 싶어. 근데 이 미실현 이익 과정에서도 36%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투자를 약간 좀 막는 듯한 느낌으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발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쪽에 세금을 부과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이드조차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미뤄줘야 되지 않을까 제 바람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레이 달리오가 나오네요. 브릿지워터의 창립자죠. 세계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정확히 짚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이클 셀러는 그 와중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말한 것처럼 세계 질서,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있으며 기존 금융, 화폐에 대한 패러다임, 체제적 구조의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암호화폐에 뛰어든 거죠. 무엇보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 자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죠. 이대로 가게 되면 2036년에는 10년 뒤에는 64조 달러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연간 국가부채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2조 달러가 넘어가는 국방비를 완전히 추월한 지 오래됐죠. 지금 현재 약 5경 5천조 원을 넘어가면서 꾸준하게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해서 크게 상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의 자민당 제2의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일본도 지금 N절을 위해서 돈풀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봤자 트럼프 관세 운명 20일 정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폴리마켓에서 찬성 예측치가 26%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이제 조만간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권한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찬성표가 매우 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일 전후로 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판결을 내릴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부와 의회 간의 이 권한이 분배가 되면서 앞으로 미국이 글로벌 무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레이 달리오는 지금 현재 세계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유 비중을 매우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약 1% 정도만 비트코인에 할당을 했고 무엇보다 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버블 영역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터지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점점 버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올해 11월 3일에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놔둔다면 정말로 레임덕이 오면서 탄핵에 대한 이슈까지도 더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대로 가만두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 백악관이 이번 달까지는 좀 어떻게 해결해봐, 너희끼리 합의 좀 봐보렴 이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디파이 관련한 규정도 명확하지가 않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밥그릇 싸움, 이자를 주네 마네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 단계에 있다라는 거, 또한 코인베이스가 지속적으로 잡음을 만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간 끌기를 하면서 매우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 또한 이렇게 얘기했죠. 이 CBDC는 피할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 또한 CBDC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통제권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금융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수도, 하지만 그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영역, 과거부터 원청 기술을 꾸준히 살펴오면서 점점 리플 원장에도 탑재를 시키고요. 그 기득권 세력들은 본인의 돈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고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전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 프라이버시가 꼭 필요한 영역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미 CBDC 같은 경우 49개국 이상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죠. 2월 10일 날 나왔던 기사고요. CBDC의 세상은 올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개인의 사생활의 종말을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이면에는 GK 스나크라고 하는 이 프라이버시의 원천 기술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병렬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하버드 기금이 작년 4분기에 움직임을 좀 가져갔더라고요. 비트코인 ETF는 축소하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쪽으로 신규 매입을 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이 주식 수로만 봤을 때는 대략 한 20% 감소시켜가지고 이더리움 쪽으로 돈을 넣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런 아이비리그와 같은 여러 가지 메이저 명문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메이저 알트코인 현물 ETF도 스물스물 사들일 수가 있겠구나. 포문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이런 보수적으로 잘 알려진 대학 기금에서 암호화폐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이 1%조차도 안 된다. 약 0.62% 정도라는 걸 미루어 봤을 때 매우 초기 국면에 있구나. 이것 또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메타 플랜을 잘 알고 계시죠?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이 됐고 내년 목표 2027년에 대한 목표는 비트코인의 보유량의 1%를 가져가는 것이다.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으니까 1%라고 한다면 21만 개를 확보하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가져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 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미 그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벌써 약 3만 5천 개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뒷배를 봤을 때는 세계 최대 국포펀드죠. 이 노르웨이 국포펀드가 과거부터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계획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유대계 금융 엘리트들은요, 메타플래닛뿐만 아니라 스트래티지를 통해서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도 채굴량이 급증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현물을 모아갈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와 동시에 XRP 현물 ETF 또한 자금 유입세가 꾸준히 지속이 되면서 2월 1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누적 순유입이 1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의 순유출세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12억 달러까지는 안 되고 다시 11억 달러 정도로 살짝 쿵 내려와 있는데요. 꾸준히 넷플로우를 미루어 봤을 때 순유입세가 충분히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8억 개 이상 완전히 잠기게 되겠죠. 과거 2018년서부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리플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에게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고 있었고요. 또한 리플랩스 같은 경우는 2015년서부터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테크놀로지 파이오니어 기술 선구자로서 선정이 되고 있었다. 지금 현재는 완전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벌써 100개뿐만 아니라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 국경 간 결제 회사, 자금이체 기업들이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ODL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서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은 5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고 이더리움은 1,4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반등할 것이다. 그 카나리 캐피탈 CEO 스티브 맥클러그와 굉장히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버블 국면을 만들면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늘 강조드렸죠? 4848 하면 물량을 뺏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웬만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본인의 목표 수량 잘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